6월 5일 수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3시 30분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03% 상승한 2689.5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0.58% 상승한 850.7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3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0종목, 코스닥에서는 13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넥스틸, 동양철관, 고려시멘트, 캐스피온 4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3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석유, 가스전 섹터입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을 언급한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오늘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아브레우 박사는 금요일 오전 중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아브레우 박사는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비밀 유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말하기 곤란하다며 곧 있으면 더 많은 정보를 드리겠다고 언급했어요. 이러한 소식 속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지속 이슈가 되면서 관광과 가스 간 석유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석유와 가스 탐사 시추를 할 때 시추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곽에 강관을 설치하는 케이싱 작업과 시멘트로 암석과 파이프를 붙여주는 시멘팅 작업이 진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 시멘트 관련주들도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웨이버스는 가스전이나 관광 관련주는 아니지만 한국석유공사와 탄성파 탐사 공동 특허를 출원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반도체 섹터입니다. 어제 장마감 후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의 HBM이 엔비디아 제품에 탑재될 거라고 발언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젠슨항 CEO는 어제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프레스 컨퍼런스를 통해 삼성은 훌륭한 메모리 파트너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가 우리에게 HBM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는 최근 삼성전자의 HBM이 엔비디아의 납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전했던 로이터의 보도를 반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 엔비디아 구매에 대한 자신의 현재 추정치는 올해 3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라고 언급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되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 대표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반도체 테마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3번 2차전지 섹터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4월 구인 건수가 3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고용 관련 지표가 둔화된 모습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재차 커지면서 성장주인 2차전지 섹터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분위기인데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캐즘 현상 속에서도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은 20%대의 성장세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2차전지 섹터에 긍정적으로 작용된 모습이었습니다. 참고로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은 증가했지만 한국 배터리 3사의 시장 점유율은 소폭 하락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최근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연일 하락세를 이어왔던 만큼 시장은 호재에 더 강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4번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어제 저녁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새로운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기술 플랫폼과 서비스를 선보이며 업계 최강자인 스위스론자와 중국 우시바이오로직스의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의 바이오 기업들을 규제하고 나서면서 중국 우시바이오로직스의 퇴출 가능성이 커지자 삼성바이오가 그 빈자리를 노리고 추격에 나선 것인데요. 바이오 위탁 개발 기술 플랫폼이란 제약 바이오 기업이 초기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과 제조 공정 개발, 당국 인허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위탁 생산에 비해 수익성 자체는 낮지만 위탁 개발과 위탁 임상, 위탁 생산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서비스 주기에서 고객을 초기에 선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러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게도 호재로 작용된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국내 제약 기업들은 글로벌 최대 제약 바이오 전시회로 꼽히는 바이오 USA에 참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참가를 통해 위탁 개발 생산 등의 분야에서 미국 시장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감을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 일부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네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캐스피온과 아센디오, 핌스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도 캐스피온은 최근 신공법으로 전기차 전장용 센싱 케이블 개발을 완료하고 특허를 신청하는 등 전기차 전장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삼영-ENC도 오늘 상승할 만한 개별적인 호재나 공시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다만 세계 선박발주가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줄어든 상황에서도 한국조선업계가 두 척을 수주하여 월간 수주량 세계 2위를 기록했다고 전해졌으며 어제는 남북 간의 군사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었던 9.19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 정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효력 정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대북 확성기 등의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해당 소식 속 조선 및 방산 관련주로 묶이는 삼영이인 씨가 강세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삼영이인 씨는 최근 방산 부문의 수주 물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AI 플랫폼 기업인 엘젠과 협력하여 국방사업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집중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끝으로 HL만도는 현대차가 지난달 국내외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35만 6,223대의 자동차를 판매했다고 전해진 가운데 수혜주로 실적 호조 기대감을 입으면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삼성증권은 어제 HL만도에 대해 하이브리드 차량 및 주행거리 연장 전기차 유행의 최대 수혜주라며 목표 주가를 58,000원으로 41% 상향한 바 있습니다. 주행거리 연장 전기차란 전용 내연 기관으로 배터리를 충전하여 주행 효율을 개선하는 전기차를 뜻하는데요. 순수 전기차는 내연 차량보다 주행거리가 짧고 충전 시간이 2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수요 성장세에 제동이 걸렸으며 이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량과 주행거리 연장 기술이 부상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 HL만도가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네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